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지금 이동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행이동도형과 선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였습니다. 오늘은 점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논리 구조와 원리는 똑같으므로 결과를 외우기 전에 전개 과정을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의 탐구 대상인 어떤 개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대칭성의 개념이 과학에서 왜 중요한지, 대칭성이 과학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평행이동 대칭에 뉴턴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대칭성의 속성을 살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어떤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 현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대칭 이동도 변화의 과정인데 보통 변화라고 하지 않고 변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칭 이동 또는 대칭 변환하는 과정에서 도형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됩니다. 원래 도형을 대칭 변환한 도형으로 옮겨오면 두 도형이 그대로 포개어지는 것이죠. 기하학적으로는 합동입니다. 이같이 도형 또는 개가 대칭 변환하는 과정에서 보존되면 그 도형이나 개는 대칭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칭성의 개념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예를 들어서 속도 V로 비스듬히 던져 올린 공은 마찰을 무시할 경우에 그림처럼 이차함수 그래프인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 궤적은 선으로 된 도형, 선도형이죠. 선도형인데 좌표계를 설정하면 도형의 방정식인 p, x,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구체적인 내용, 즉 이차함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인 벡터 F는 m 벡터 A를 적용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그래프를 X축을 따라 평행이동을 시키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평행이동 변환식에 따라서 이동 도형의 방정식 P-X-, Y-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고전역학 시간에 이 변환식을 갈릴레이 변환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평행이동 과정에서 그래프의 형태가 보존되므로 원래의 그래프는 대칭성을 가집니다. 여기서 대칭성이 나오죠. 이동 그래프가 보존되므로 처음 그래프의 형태를 결정한 자연 법칙도 인과율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형태가 보존되는데 처음 그래프를 결정한 원인이 뉴턴의 법칙이었죠. 그러므로 옮겨온 그래프도 그 그래프를 유지하는데 뉴턴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옮겨온 그래프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데에도 뉴턴의 법칙 F=ma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칭성에 근거하여서 과학 법칙이 시간과 공간에 독립하여 성립하는 것이죠.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칭성은 뉴턴 공간의 균질성과 등방성을 전제로 하여야 성립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점대칭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점대칭이라고 하는지 점대칭의 정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의한 선대칭을 복습하겠습니다. 선대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대칭을 만들고자 하는 직선 L을 평면 위에 긋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대칭 이동하려는 점 P에서
대칭선에 이때는 수직선이죠. 넘버라인이 아니고 수직선, 버티컬 라인입니다. 수직선을 긋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O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선의 맞은편에 선분 PO와 똑같은 거리에서 점 P를 이동하는 것을 선대칭 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동한 점은 원래의 점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시를 붙여서 P'라고 하였죠. 점대칭은 점대칭을 이루고자 하는 기준점 O를 평면에 잡습니다. 그리고 이동하고자 하는 점 P에서 기준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분 PO와 같은 거리에 점 P를 이동시킵니다. 이동한 점은 원래의 점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시를 붙여 P'라고 합니다. 똑같은 과정이죠. 이렇게 기준점을 중심으로 맞은편에 같은 거리로 이동시키는 것을 점대칭이라고 합니다. 수선의 수직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같은 거리로 이동하는 것이죠. 선대칭과 점대칭의 차이를 잘 구별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점대칭으로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평면에 점대칭 이동시키려고 하는 임의의 도형과 점대칭 이동의 기준점이 놓여 있습니다. 도형의 수를 부여하여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논리 구조에 따라 좌표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편의상 점대칭 기준점을 원점으로 하는 직교 좌표계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 위에 점 P0에 좌표 X0, Y0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이어지는 모든 점에 좌표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점 P1에는 좌표 X1, Y1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으로 이어지는 전체 도형의 방정식은 P, X, Y가 되겠습니다. 이들 점을 기준점에 대해 점대칭 이동시키면 점 PO는 PO-X0- Y0-에 대응됩니다. 연속인 모든 점을 대응시키면 똑같은 방법으로 점 P1을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점 P1을 점대칭 시키면 P1- X1- 곱하기 X1- Y1- 에 대응되게 됩니다. 연속인 모든 점을 대응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연속인 모든 점을 대응시키면 도형이 옮겨가고 이동이 되는 겁니다. 옮겨간 도형의 방정식은 P-, X-, Y-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었나요? 점대칭 이동한 도형의 좌우와 상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형을 180도 회전한 형태와 같다는 것이 이해되나요? 다음 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만 점대칭은 180도 회전 이동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두 도형의 관계에 근거하여서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방정식을 구하는 논리 구조와 전개는 여러 번 하여 익숙하므로 여기선 과정을 뛰어넘어서 바로 일반 변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일반 변수를 가진 점 P가 직교 좌표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점 P-, X-, Y-와 점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도형의 좌표 X, Y와 이동 도형의 좌표 X-, Y-의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 X축의 평행이고 점 P와 점 P-를 각각 지나는 직선을 보조선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을 각각 Q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POQ와 삼각형 P-OR에서
각 Q와 각 R은 직각입니다. 또 각 POQ와 각 P-OR은 막곡지각으로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삼각형은 RHA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하는 변인 선분 OQ와 선분 OR이 같고 선분 QP와 선분 RP-가 같습니다. 이제 원래 도형과 이동 도형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합동이 잘 이해가 되었죠? 먼저 선분 OQ와 OR이 같으므로 X-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또 선분 OP와 선분 RP-의 길이가 같으므로 Y-는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이 관계식이 원래 도형의 식 P를 만족하므로 대입하기 위해서 식을 변형하면 X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이 식을 원래 도형의 식에 대입하면 P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이 식이 원래 도형의 방정식에 근거한 이동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지금까지 앞 동영상과 지금까지 해온 논리 구조와 똑같죠. 이 방정식에서 변수를 원래 좌표계의 변수로 나타내면 이동 도형의 방정식 P-X-, Y-는 P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원래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임의의 도형을 원점에 대해서 점 대칭 이동을 하면 이동 도형의 방정식은 원래 도형의 방정식에 변수 x를 마이너스 x로 변수 y를 마이너스 y로 대입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y = 0인 x축의 선대칭인 도형은 원래 도형의 방정식 y 좌표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x = 0인 y축의 선대칭인 도형은 원래 도형의 x 좌표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점에 점 대칭 이동하는 것은 선 대칭과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점 대칭이 그림처럼 놓여 있습니다. 점 P에 대한 선 대칭을 만들기 위해 점 대칭의 기준점을 원점으로 하는 직교 좌표계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P의 좌표가 x, y로 P-의 좌표가 x-, y-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x축의 평행이고 점 P를 지나는 직선을 보조선으로 그립니다. 또 y축의 평행이고 점 P-를 지나는 직선을 보조선으로 그립니다. 두 보조선의 교점을 P2-라고 두겠습니다. 또 보조선과 축과의 교점을 각각 Q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보조선은 각각의 축에 대해 평행이므로 사각형 P2-ROQ는 직사각형이 되고 내각은 직각이고 마주보는 두 변은 길이가 같습니다. 또 각 QPO와 각 ROP2-는 동위각으로 같습니다. 또 각 RP-O와 각 QOP도 동위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선분 PO와 선분 OP-는 점대칭이므로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PQO와 삼각형 ORP-는 합동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합동인 두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변인 PQ가 보라색 선분 OR과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은 같으므로 선분 PQ는 보라색 선분 QP2-와도 같습니다. 보라색 선 3개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점 P2-는 점 P와 Y축에 대한 선 대칭인 점이 됩니다. 길이가 같으니까요.
물론 좌표는 마이너스 x, y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또 삼각형의 합동에 대응되는 선분 OQ와 선분 RP-도 파란색 선으로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같은 것은 같으므로 선분 RP-는 파란색 선분 RP2-와도 같습니다. 여기서도 파란색 선분 3개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점 P-는 점 P-의 X축에 대한 선대칭인 점이 됩니다. 이해가 되었죠?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Y를 마이너스 Y로 바꾼 것이죠. 이 좌표는 앞에서 구한 원점에 대한 점대칭 좌표와 똑같습니다. 결과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원점에 대한 점대칭은 X축과 Y축에 대한 선대칭을 이어서 적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X축에 대해서 선대칭, Y축에 대해서 선대칭, 또는 Y축에 대해서 선대칭, X축에 대해서 선대칭, 순서는 바꾸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원점이 아닌 일반점에 대해 점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일반점에 대한 점대칭은 이해하기 쉽게 방금 살펴본 선대칭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하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 P, X, Y가 놓여 있습니다. 도형을 그리지 않았지만 점 P가 모든 도형을 나타내는 임의의 도형이죠. 임의의 도형을 나타내는 일반점, 즉 임의의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의 일반점입니다.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 설정한 직교 좌표기의 원점 밖에 점 대칭을 하려는 기준점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O라고 하면 좌표는 A, B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점에 대해 직선을 연결하고 같은 거리로 점 대칭 이동을 하면 대칭 이동점 또는 이동 도형의 방정식 P-, X-, Y-를 얻습니다. 이해가 되었죠? 이 P-, X-, Y-를 구하는 것이 일반 점에 대한 점 대칭을 하는 일반 점에 대한 점 대칭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원점 대칭 이동은 축과 X축과 Y축에 대한 선 대칭 이동을 연달아 시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일반점에 대한 점 대칭은 좌표축의 평행이고 일반점을 지나는 선에 대한 선 대칭을 연달아 시행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것은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먼저 선 대칭을 위해 기준점 O를 지나고 X축과 Y축의 평행인 선을 보조선으로 긋습니다. 선 대칭을 하기 위하여 보조선을 긋는 것이죠. 그러면 Y축의 평행인 선의 방정식은 X = A가 되고 X축의 평행인 선은 Y = B가 됩니다. 부호는 문자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도형을 X = A에 대해 선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동 도형 P2-를 얻습니다. 이 이동 도형의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A, Y가 됩니다. 앞에서 한 선대칭 이동 도형의 식이죠. 이어서 도형 P2-를 Y = B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동 도형 P3-를 얻습니다. P3-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A, 마이너스 Y 플러스 2B가 됩니다. Y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P3-는 원래의 도형을 기준점에 대해 점 대칭 이동한 도형과 일치하므로 P-가 되므로 이동 도형의 방정식은 P-X-, Y는 P 마이너스 X 플러스 2A, 마이너스 Y 플러스 2B가 됩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일반 점에 대한
점대칭 이동식은 선대칭을 두 번이 아니죠. 선대칭을 이어서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점대칭을 직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2차원 직교 좌표계에 y = 2x의 직선이 놓여 있습니다. 또 평면엔 좌표가 4,2인 점 O가 점대칭 기준점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시키는 것이죠. 지금부터 직선을 기준점을 지나고 축의 평행선에 대해 선대칭을 시키는 방법으로 점대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축의 평행선을 걷습니다. 이 선에 대해 선대칭을 하여 이동시킨 직선의 방정식은 x의 부호를 바꾸고 선의 값 2배를 더하면 되므로 y = 2 가로 열고 마이너스 플러스 8 가로 닫고가 되는데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러므로 x축의 절편은 8이 됩니다. 식과 그래프가 맞는 것이죠. 이번엔 기준점을 지나고 x축의 평행인 선을 긋습니다. 이 선에 대해 선대칭시킨 직선의 방정식은 변수 y의 부호를 바꾸고 대칭선의 값의 2배를 더하면 되므로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 되고 식을 정리하면 y = 2x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x축의 절편은 6이 되겠습니다. 식과 그래프가 일치하죠. 이 방정식이 기준점 4,2에 대한 점대칭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x축과 평행한 기준선과의 교점은 거리가 3으로 같습니다. 또 y축의 평행한 기준선에 대해서는 거리가 6으로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기준점을 지나는 어떤 선에 대해서도 두 교점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점대칭이므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점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논리 구조와 원리가 잘 이해되었죠. 점대칭 이동이 x축과 y축의 평행인 선에 대해 연속해서 선대칭을 시행한 것과 같다는 것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칭 이동의 논리 구조와 원리는 똑같으므로 익숙해지면 과정을 생략하고 좌표축 변수에서 바로 이동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회전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